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얼 D 테일러가 지은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책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한 권의 책은 참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데 매우 귀중한 그 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그 부친의 고급 보수상을 하던 부친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 보석의 세계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보석 관련 전문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력까지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어떤 그런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1986년부터 강연 활동을 시작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카운셀러, 시인으로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와 라디오에도 고정 출연하고 있는 그 저자는 현재 영혼의 발견과 성장을 위한 모임인 깨어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보다 풍요롭고 성숙한 삶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경영 지도자로서 한 인간의 어떤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과감히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여기에는 진짜 황금과 같은 이런 좋은 내재된 그런 경험을,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문에도 보면은 주얼 D 테일러는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했다. 다른 귀중한 보석처럼 삶이라는 진열장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영혼의 보석학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보석이 보다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마음과 영혼의 보석을 갈고 닦는 데는 이 책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힘이 더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했고, 자신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강한 힘이 생겨나고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야만 자기 삶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고, 강하게 집중하면 할수록 모든 현상의 윤곽이 명확해지고 굴하지 않는 결단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성공의 씨앗은 이렇게 온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보석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며 이상 실현의 원동력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내재된 잠재력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삶의 역경을 이겨낸 보석들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길 소망한다고 이 저자는 이렇게 서문을 귀중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면은 제1장은 내 속에 큰 힘을 끄집어내라 하고 있고, 제2장은 성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해서 여기 소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혼자 여행을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는, 자, 당신은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는가?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고, 인생의 교통체증에 갇혀 혼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날 만큼
아슬아슬한 속도로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은 여행이다. 삶에 대한 강한 믿음과 애착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힘이 된다. 인생의 목표는 지도가 되고 당신의 몸은 차가 되며 좋은 음식은 연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에서는 성공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혹시 사회나 미디어, 부모님, 동료나 배우자가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부와 권세는 성공에 절대적일 수 없다. 지금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공을 결정하는 자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냐, 안정이냐, 아니면은 새 차를 사는 것이냐, 행복한 가정이냐, 사업의 번창이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냐, 주가가 오르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일을 시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옷과 같은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크기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활기찬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행복인가? 열정을 쏟을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내 삶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누구와 혹은 무엇을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가? 지금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분노,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고 있는가?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오늘 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는가?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확신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유라는 제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신성한 자아를 존중할 수 있을까?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죄책감 없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성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라. 두렵기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신성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유를 얻을 것이다. 마음의 여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면을 보는 눈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난관 너머에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눈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강한 판단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눈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선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당면한 문제에 용감히 접근하는 데 태도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눈은 직관의 힘이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공의 열쇠다. 꿈을 이루고 싶은가?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내적 시선을
점검해보라고 참으로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의 감옥에서는 형성된 믿음 체계는 그의 삶을 인도하는 힘이 된다고 하고 결정과 반응, 행동, 습관, 감정, 한계의식,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모두 이 믿음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꾸준히 책을 읽고 영원히 안주하고 싶은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다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수가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축제라는 제목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다. 단지 고통과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푸념만을 늘어놓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축제를 끝낼 수 있도록 매일 다음에 4가지를 실천해 보자. 4가지는 뭐냐?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하기. 일의 순서를 정하고 해야 할 일을 메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천.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즉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사귀기.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가급적이면은 어두운 사람을 피하고 밝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는 제목으로 책이 주는 많은 지혜들은 나의 생각과 인생의 목표들을 재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책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은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건 적이 있는가? 가족, 친구, 직업적인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훌륭한 사람과 교육자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을 읽고 있는가? 오늘도 책을 보는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세미나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당신의 주소록을 펼쳐보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 주소록에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는 제목 하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독이 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영적인 자아는 내면의 힘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육체는 복잡하고 좌절을 겪고 있는 마음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면의 소리에서는 삶은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과 고독, 침체기를 가져다 준다. 대개는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나를 안으로 불러들여 다시 시작하게 하고 일의 순서를 다시 정하게 하며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삶의 계획과 패턴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신의 성소를 발견한다. 진정한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단식, 휴식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영혼이 당신에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라는 제목 하에서는 나는 스승이 아니라 잠든 자의 영혼을 깨우는 자다라고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타인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두려움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규정할 수 있는 판단력,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 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건 그 속에서 충분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내 연극의 작가라는 제목에서는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미래의 꿈과 이상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돈은 얼마나 벌고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야 할지,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누릴 것인지 아닌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 것인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당신의 삶은 매일 새롭게 정리되는 이야기와 같다. 당신의 삶은 지금 희극인가 비극인가 아니면 블랙 코미디인가? 당신 인생의 각본을 쓰는 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군가에게 그 권한을 양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듯 당신도 삶의 꿈과 이상을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되어 꿈과 이상을 표현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연금술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우리는 모두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다. 집안의 환경과 배경,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겪고 보다 성숙해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어려움이나 실망과 난관이 축복과 교훈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거부하고 불평하면서 그 고통을 지속한다면 자신은 점점 무력해지고 무능한 희생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 운동이나 명상, 뜨거운 목욕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차분히 생각을 적어보거나 삶의 패턴의 변화를 시도해보며 전문가의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가는 것 등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삶의 도전장에 당당히 맞서 자신감을 갖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긍정의 힘으로 변한다. 자신의 가능성과 선택을 생각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의 힘을 믿을 때, 이때 비로소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된다고 얘기합니다. 반갑지 않은 변화가 다가올 때 다음의 말을 스스로 되뇌어 보라.
익숙함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 속에는 항상 선물이 있다.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겨보자. 변화에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중에 대처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자. 미지의 길을 개척해보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맞서보자. 더 이상 변화가 두렵지 않다. 지금의 내 감정에 충실하자. 나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제 발을 내디뎌보자. 요런 각각의 말들이 다 좋은 어떤 책의 제목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 재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이며 오늘은 또 하나의 선물이다. 성공을 위해, 성장을 위해 오늘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의 발전소에는 정전이 없다 하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양질의 보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법이다. 당신에겐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주관할 수 있는 힘과 자유롭게 생각하고 믿으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조건과 한계를 지었던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왜 오늘이 아닌 내일이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에서는 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완벽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충분히 모아지면 살이 더 빠지면 그때 해야지. 뭐뭐시 되면은 해야지.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일로 미루게 된다는 거지. 실패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습게 보일 거야. 확실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고, 무계획,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자기의심, 자존심 결여가 또한 내일로 미루게 된다. 정보의 부족이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잘못된 관계에서 그렇다. 그 사람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 뭐 이런 거죠. 남에게 의존하려는 타성.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현실에 안주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 지금 생활도 나쁘지 않아. 몸에 익숙해져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10번째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11번째는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혹시나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공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법은 어떤가? 오늘을 사는 법은 첫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라. 부정적인. 그럼 자기도 부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셋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파악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는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라. 이게 좀 매우 좋은 약속을 잘 지킨 자신에게 새 선물을 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하자. 다섯째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점관리, 방침관리, 목표관리가 전부 이런 거에서 나온 거죠.
여섯째는 일을 나누어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그렇게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효율적인 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라.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된 공간에서는 더 일이 능력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이라는 장에서는 매력이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하고 어떤 기대를 품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제의 생각과 희망들이 집중력과 힘에 의해서 오늘 또 또는 내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당신의 매력을 보다 강하게 만든다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은 세포 증식이 보다 원활해지고 강한 기를 발산하게 된다. 제가 이런 부분 다른 유튜브에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은 원하는 것을 유도하는 강력한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은 보다 새로운 것을 이루고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거 해서 이제 여기 보면 몸은 마음과 영혼의 집이라 할 수 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은 보다 강한 빛을 발산한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 해서 다음 페이지의 목록을 보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자고 한다. 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가, 술은 얼마나 마시는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고 있는가, 육식을 많이 하는 편인가,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가, 물을 많이 마시는가,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유머 감각은 어떠한가, 마사지로 경직된 근육을 풀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편인가, 지금의 성생활에 만족하는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있는가, 건강 진단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는가. 상당히 체크리스트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준비가 되었다면 길은 열린다 하는 제목으로 가장 큰 두려움은 목적 없이 사는 일이다 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은 오직 자신의 재능에 충실하는 것이다 하고 에머슨이 한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밖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자신의 꿈을 정하고 나면은 신은 당신이 짜려는 옷감에 필요한 실을 제공해 준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가장 힘든 일이 결국은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인류는 그대에게 빵을 줄 것이다 하고 에머슨이 한 명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정신 집중하기, 사랑, 삶의 목표에 대한 열정, 용서, 봉사를 예를 들어 있고, 또 여기 유명한 성공의 잣대라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알았어요. 지성인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면, 거짓된 친구의 배반을 견뎌낸다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면, 타인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면,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열정적인 기쁨을 노래했다면, 그대의 존재로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편안히 숨쉴 수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신에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 스스로를 격려하라 해서는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감정과 재산, 재능, 시간,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즉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재산을 격려하는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씨앗이라는 제목에서는 하나의 도토리 안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될 잠재력이 있다. 수많은 씨앗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나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청사진이 그대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앞당기는 도구는 바로 헌신과 인내, 끈기, 노력, 상상력,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위한 10가지 명심이라는 제목에서는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목표를 충분히 표현하라.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허물 없이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라. 항상 20대의 젊음을 간직하라. 20대의 젊음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종이 위에 써보라. 현실을 직시하라. 불록을 사듯이 우정을 쌓아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환상을 버려라. 어리석은 자에게 키스하지 말고 키스로 인해 바보가 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섹스가 곧 사랑은 아니다. 사랑이 곧 섹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 성적인 욕망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는 주문에서는 걱정하지 말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게 사랑이 찾아오고 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좋은 것만 생각하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에는 치료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힘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하다.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름답다.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에겐 삶의 열정이 있다. 나에겐 삶의 목표가 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삶의 도전은 나의 스승이다. 난 그 스승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안에서 들려